네, 안녕하세요. 박현미입니다.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리크루팅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리크루팅을 잘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너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리크루팅 사례를 통해서 더 많은 파트너들을 만드는 기회가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리크루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일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리크루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제가 막 오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리크루팅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사업을 한 지는 연차로는 4년 차가 되었고, 이제 만 3년이 꽉 채워져 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1년 1년 그 성장 과정을 보니까 사업에 집중했던 그 분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하고 저는 무조건 리크루팅에 집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오는 그 권리소득을 받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리크루팅이 사실 뭔지도 모르고 제품도 다 안 써보고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 할 땐.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막 사업을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게 리크루팅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1년을 사업을 했는데 2, 3천 포인트를 저는 그렇게 어렵게 유지를 하면서 팀 OV를 가지고 석세스 트립에 처음 암을 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리더 사장님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대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EBP 라인이 실제로 네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리크루팅을 이제 한 달 하고 그만하고, 아니 몇 달 하고 그만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세 네 라인이 거의 항상 꽉 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집은 항상 2, 3천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다 이제 파트너들 독립시키고, 이렇게 1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널러지를 보면은, 제 소비자 멤버 명단보다 실제 BR 명단 하이라인 그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 소비자를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2년째 되던 해에는 거점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저도 거점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거점을 이제 차리다 보면은 거점 홍보부터 마케팅, 뭐 제품 확장, 소비자 티켓팅, 리크루팅보다는 뭔가 운영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 2년째에는 리크루팅을 안 한 거는 아닌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보다도 운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리크루팅이 덜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도 매출이나 잘 못했던 소비자 관리, 그러니까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사업의 그런 방향들을 그때 익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내가 거점을 차리고 나의 것을 챙기다 보니까 그 있던 파트너들이 없어진 거예요. 많이 떠나가기도 하고 팀도 많이 축소가 되고 그때 제가 딱, 안 되겠다. 이제 다시 리크루팅을 해야 되겠다. 팀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사업은 팀을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본격적으로 리크루팅이 시작이 됐고,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안 하던 거를 더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었지? 예전에 그 감각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프로세서도 기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 그렇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저희 팀은 다시 리크루팅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갔고, 초대나 팀 분위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잘 안 돼도 그냥 막 시도를 해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뜨뜨미증을 했던 명단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쉬고 있던 파트너들도 하나하나, 하나둘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저의 리크루팅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 집중 확장 시스템이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킨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컷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확장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시스템이라는 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시스템을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소비자로 들어왔겠죠? 그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어서 참여를 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관리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스템을 참여했을 때 그 자세와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왜냐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전에 한 번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아서 내가 이렇게 재미로만 참여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나는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운영진이고 시스템을 만들 그런 그룹을 형성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 시스템을 거의 의무적으로 배울 때까지 참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 초기 때부터 시스템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화면도 늘 당연히 켜고 참여하고 항상 되게 바른 태도와 자세로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나는 조직을 만들고 그룹을 앞으로 만들 거고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당장 이 시스템을 내가 돌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잘할 때까지 참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을 참여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떠난 파트너들을 보면은 시스템에 안착이 안 됐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시스템을 잘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본질을 알고 정확하게 이 사업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스템이 없던 사람들은 그냥 매출 잠깐 반짝하고 가고 또 다른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시스템을 중심하지 않으면 내가 조직을 만드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타이밍이었어요. 이 타이밍은 상대방의 타이밍이 있고 나의 타이밍이 있어. 근데 아무리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리크루팅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리크루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려요. 저도 늘 기다렸고요. 근데 이번에 올해 리크루팅 상반기에 하면서 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상대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타이밍 안에 그 사람의 타이밍을 넣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상대와 관계를 이어나가고 그 타이밍을 기다려줍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스폰서와 계속 상대에 대한 전략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략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폰서와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즉시 실행하는 것. 내가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때 즉시 실행을 해서 그 사람은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그 타이밍이 딱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평균 1년을 기다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을 리크루팅을 해도 기본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단축시켰던 이번 되게 짧은 시간에 리크루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타이밍만 기다리지 말고 그럼 다 떠나가 버리는 거. 내 타이밍 안에 상대를 넣어놓는 거. 그때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하고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제 사례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봤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어떻게 리크루팅을 했는지 그 사례들을 공유를 해볼게요. 저희 팀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리크루팅을 하자, 초대를 하자.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기록이 프로세서가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연아 스폰서님이 공통된 것을 팀장에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8주차 리크루팅 계획을 짜보세요. 그래서 저는 짜보라고 하길래 정말 리크루팅이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짜봤으니까 그 계획들을. 그래서 막 그냥 끄적끄적 하다가 정리하고 끄적끄적 하다가 정리하고 해서 지금 그게 어설플지도 몰라요. 저 처음 제가 작성한 거라서. 그래서 이 자료대로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리크루팅 했었을 때는 뭔가
아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만 했기 때문에 아무 자료가 없었는데 실제로 기록을 하고 내가 자료를 찾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보니까 너무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 리크루팅이 쉬운 게 아니구나. 진짜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교육과 트레이닝과 이런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리크루팅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파트너를 리크루팅을 했구나라는 것을 진짜 정확하게 알게 됐던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 명단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작성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8주차까지 하고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 트레이닝 자료 막 이런 것들을 다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명단에 대한 그 계획을, 세부 계획을 짰어요. 처음에 또 스폰서 사장님께서 어, 직무합의, 시스템 요구 파악을 그것도 써보라는 거예요. 전 처음 듣지도 못한 그런 단어들도 있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포인트 리더 교육 시간에 똑같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도대체 요구 파악을 어떻게 써야 되면서 직무 합의는 또 뭔가 그리고 시스템을 뭘 넣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하나 써봤어요. 정말 그냥 기록으로 남겨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써지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스폰서님과 또 소통을 합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셨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또 전략을 짜주셨어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내가 8주차 했던 것을 이 명단을 가지고 그 8주대로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당연히 명단이 그 내가 짠 그 계획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기본 프로세스니까. 그 프로세스에 맞지 않으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수정을 했고 그때마다 스폰서 사장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계속 전략을 바꿔나가면서 짜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리크루팅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하림 사장님의 리크루팅 사례인데요. 이하림 사장님은요, TRM를 하기 전에 1년 전에 만난 소비자예요. 당근으로 만나서 관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빼도까지는 나가서 빼도 그 헬스장에는 들어왔었어요.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뭔가 이제 뜸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관리할 때마다 드림 캠프도 초대를 해보고, 모두 뉴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시기를 놓쳤어요. 저는 이제 때를 기다렸던 거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리크루팅이 되겠다 하면서 명단으로 남겼다가 그렇게 사정을 다 봐주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뜸해지고 그렇게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TRM이 런칭할 때 명단을 계속 찾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있는 명단, 없는 명단 다 끄집어내면서 맞다. 이하림이라는 소비자 다시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당장 막 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동안 뜸했는데. 그래서 연락을 했었어요. 너무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처음 관리를 했을 때 인스타 팔로우를 맺었었어요. 그 플랫폼을. 그래서 제가 올리는 것을 계속 봤던 거예요. 할인 사장님이.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냥 근황 얘기하고 안부 묻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제 첼미 얘기를 일부러 안 꺼냈어요. 근데 먼저 할인 사장님이 먼저 꺼내더라고요. 옳다구나 물었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TR미 한 세트가 딱 들어간 거예요. 두 세트까지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고 해서 한 세트가 딱 들어가면서 저희 이제 라인끼리 TR미 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시스템이 딱 들어오게 됐어요. TR미 방에서 너무 성실하게 했었고 이 사람은 성실하다고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 현아 사장님이 부국장님께 종강 때 어떻게든 이 스피치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이제 현아 사장님의 전략이었겠죠. 저는 이제 모르고 있는 전략이었겠죠. 그래서 부국장님이 어떻게든 이제 시켜주셨는데 스피치를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번 봐줬는데 수정할 게 하나도 없고 스피치도 너무 잘해서 그날 밤에 부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끝나고 나자. 맞아. 전화가 와서 이하림이 누구냐고. 그래서 리크루팅을 하자고. 그렇게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크루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딱 스폰서님, 부국장님께 딱 간 거죠.
그렇게 4월 19일 날에 TR미 방에서 스피치를 하고 그룹장님 만나기 전에 바로 이틀 후에 약속을 잡아서 21일 날에 21일 날에 금요일 날 현아 사장님 미팅을 합니다. 그때 현아 사장님이 보상을 설명을 해주셨고 뉴스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셨던 게 그룹장님 티업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곧 그룹장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룹장님과 스케줄을 바로 잡았어요. 그 뭔가가 이 현아 사장님하고 아이고 넘어갔네요. 현아 사장님하고 그룹장님하고 저랑 뭔가가 이게 소통이 계속해서 뭐 긴박하게 막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여서 뭔가 쭉쭉쭉쭉쭉쭉 그냥 진도가 팍팍팍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신나고 근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긴장이 되고 계획표를 다시 보면서 계획을 다시 짜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주말이 지나가고 그룹장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주말 동안 뭘 했냐면 그룹장님의 사업 설명 강의를 보내줬어요. 먼저 듣고 오라.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에 24일 날 박지훈 부장님을 미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뉴스킨에 대한 비전도 크게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해 주시고 시스템을 참여하라고 독려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이하림 사장님은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사업은 하지 않아도 배워보겠다라는 확신이 딱 들었다고 해요. 그때 박지훈 그룹장님이 어떤 거를 제안을 하셨냐면은 랑연 라이브를 한번 들어봐라. 아침에 못 들으면 이게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부터 듣더라고요. 들으라고 하니까 들은 거죠. 근데 너무 꾸준히 성실하게 듣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공부하는 식으로 아침에 아기가 있거든요. 아기를 이렇게 동원시키고서는 정말 이렇게 다 기록을 하면서 정말 배우는 자세로 듣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더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산하 사장님하고 리크루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짜기 시작을 했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는 랑연 라이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화가 공감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로 계속 소통을 매일매일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현아 사장님하고 뭘 했냐면 보상 트레이닝을 했어요. 왜냐면 그 주에 이제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상을 이제 같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상 강의를 트레이닝을 우리끼리 하고 목요일 날에 LOI 강의에 박지영 그룹장님의 보상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LOI 강의를 안 들었는데 그냥 초대해서 같이 그 저녁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하림 사장님은 계속 누군가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만날 때마다 보상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됐고 그거를 가지고 어 금요일 날 다음 날 실제로 만나서 보상을 제가 한번 다시 풀어주면서 그거를 이해를 시켜줬더니 완전히 이제 다 자기가 외울 정도로 보상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플랫폼 시스템을 티업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하림 사장님의 상황이 어땠냐면 20대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랑용 라이브만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상을 계속 듣고 스폰서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너무 신나했고 또 명단도 적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온 지 한 10일? 10일 정도밖에 안 됐고 10일 정도 만에 TR미 스피치하고 10일 만에 리크루팅이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진짜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쇼더 플랜을 계획을 해요. 이렇게 10일 만에 리크루팅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BR 딜리전 마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4월달이 그렇게 10일 동안 갔잖아요. 19일 이후에 10일을 보내고 나서 5월이 시작되니까 저는 또 5월을 계획을 세부 내용을 짜는 거예요. 1주차 때 뭘 하고 2주차 때 뭐 하고 3주차 때 뭐 하고 이렇게 다 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또 스폰서님과 다시 이거를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해 나가고 실제로 저는 그 피드백을 받은 걸 가지고 또 할인 사장님과 미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 스폰서님과 소통을 하고 할인 사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5월 달에 BR 데이전 마감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6월 7일도 스스로 유지를 하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리크루팅을 전에 그냥 주먹보고식으로 했었던 때를 보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나아갈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땜빵 하듯이 정말 채우듯이 막 그렇게 리크루팅을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해놓고 이 프로세서들을 해보고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신 사장님들은 또 다시 리크루팅을 하자 명단이 딱 나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대리점 마감까지 어떻게 또 시스템 참여까지 해야 될지 아마 되게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한 번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대로 리크루팅 하면은 되게 쉽겠다. 여기서 수정만 해 나가면 되니까 사람들마다 그때마다 전략을 바꿔 나가고 수정해 나가면 이 틀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엄두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리크루팅 명단을 가지고 이 프로세스에 개입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재미있고 자신 있고 내 파트너들한테 내가 나눠줄 자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하고 나서 선화 사장님이 왜 이런 걸 써보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자료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요거를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빠른 시간에 됐더라고요. 네, 이 기다렸던 1년이 되게 무식할 정도로 진짜 10일 만에 리크루팅 된 그런 사례를 보고 다음 웰스파 때 명단을 미리 작성을 하고 좀 귀찮고 어렵지만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남는 거는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저 너무 이제 신이 나서 이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집중과 그 계획 속에서 결국 사람이 남는 것이 리크루팅인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리크루팅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명단이나 아니면 독보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만약에 저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리크루팅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을 해나가고 하나하나 이제 문서화 시켜서 프로세스를 만들면 앞으로 이제 웰스파나 아니면 LTO나 리크루팅 할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사례에 통한 강의는 여기서 마쳤고요. 조금이나마 가는 내용이지만 자극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과 다 함께 이번 웰스파로 진짜 많은 파트너들을 빌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호스트 좀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현미 사장님 제 강의 PPT를 좀 전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제가 현미 사장님한테 주고 싶었던 게 그대로 강의에 나왔던 것 같고 들으면서 3년 차와 7년 차가 리크루팅 하는 방법이 결국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처음 리크루팅 할 때도 이런 루틴으로 하면 돼 라고 저도 들었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리크루팅을 매달 매 분기 막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리크루팅을 할 때 그래 그거였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리크루팅을 할 때 그래 그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시 들어도 리크루팅을 하는 방법은 지금 박현미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는 저 프로세스가 정답이지 않을까.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전달을 하고 그 타이밍을 잡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고 맞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리크루팅의 가장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 팀에서 리크루팅 트레이닝을 하는 그래서 제가 저희 팀 미팅 하듯이 팀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리크루팅 명단을 쓰고 제가 이제 사장님들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잖아요. 강의를 하고 이 시스템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리크루팅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일주일 동안 쓴 리크루팅 일지를 공유해 드릴 거고, 일주일 동안 어떤 액션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사장님들
명단을 안 써보신 분들 명단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먼저 했던 걸, 일주일 먼저 했던 걸 다 접목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9월 중순까지는 정말 집중을 하고 긴장하셔야 할 때거든요. 이제 7월이 마무리가 되고 8월부터 어떻게 보면 8월 한 달이기 때문에 정말 8월 한 달은 온전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8월이 되게 힘든 달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휴가를 가는 절이고 지금 너무 날씨가 변화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 방학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변수가 많은 8월이지만 그만큼 더 집중을 해야 되는 8월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오늘 저희 전정현 사장님이 풀프에서 만들어준 웰스파 포스터거든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성향이기도 하지만 저는 리크루팅은 완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말을 하나 수다를 떠는 5분도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 되고, 이게 저는 이제는 너무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도 오래 하기도 했고, 이게 원래 전략적인, 제가 강점 현명에서 강점 조사를 했을 때 1위가 전략이거든요. 원래 전략이 좀 강한 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리크루팅은 진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J를 되게 크게 써놨잖아요. 제가 MBTI J가 99인 사람이에요. 일을 무언가 막 목표를 정하고 계획적으로 뭔가 착착착착 이 마인드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J가 99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MBTI를 되게 제 마인드 점검 차원에서 MBTI J 수치를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J가 99 나오더라고요. 뭔가 되게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리크루팅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리크루팅의 목표는 9월이잖아요. 저는 9월 웰스파 때 정말 폭탄 터지듯 터지는 일대를 배출하고 싶은 게 지금 제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8월, 9월을 하나로 묶어서 갑니다. 제가 웰스파로 9월에 배출할 대리점들을 7월부터 매출을 내면서 같이 가요. 근데 사장님들 7월 따로, 8월 따로, 9월 따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7월 매출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웰스파 때부터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할 거야. 그리고 그룹도 8월부터 집중을 한다고 했으니까 웰스파는 8월부터 해볼까 하다 보면 7월에 매출이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 같아요. 내 최종 목표는 9월이야. 그러면 9월의 명단을 쓰고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와서 9월에 제 파트너가 될 명단의 매출이 7월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금 시기를 놓친 사람은 아마 8월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8월은 LOI 마감을 하면 다음 달을 9월에 웰스파로 대리점 유지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뜰 수 있기 때문에 8월은 아무래도 BR2000 마감에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아요. 7월은 9월에 내가 생각한 내 명단에 TR 프로모션을 넣어서, 저는 7월 매출이 적지 않거든요, GV가. 근데 제 목표는 제 머릿속에 생각은 9월밖에 없어요. 그 매출을 7월, 8월 전략적으로 쪼개서 가는 것 뿐이고, 그걸 이거를 진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는 다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를 봐도요. 저도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그룹에서 만주비 프로모션을 할 때 만주비씩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5천 할 땐 5천씩 했었어요. 만주비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룹이 3,000포인트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생각하는 제 3,000포인트의 기준은 그걸 이야기하신 지금 3개월째거든요. 7, 6, 5월 달부터 저는 그 3,000포인트를 리크루팅 LOI 들어가는 3,000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고, 3개월째 LOI로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내 매출의 3,000포인트는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LOI 명단에서 3,000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사업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매출을 3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리크루팅을 하고 싶은 명단에서 3,000포인트씩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누군가를 봤을 때 제 명단이 있죠. 제 명단을 봤을 때 이 사람 LOI 통과를 언제 시킬까를 저는 제가 미리 정해요. 무조건 만나는 달에 BR2000을 해서 너 LOI 통과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 다음 달에 유지를 못하면 저는 그걸 데리고 가는 게 솔직히 말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 계획 하에 이 사람과 매주 만나 미팅을 하면서 그 시기를 제가 좀 정하는 것 같아요.
트립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 특수 상황이 있을 때는 BR 2000 마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고 하면 저는 준비 단계를 좀 거치는 편인 것 같아요. 준비 단계를 거치고 LOI 2000포인트가 떴을 때 이 사람이 그 다음 달부터 어느 정도 내 힘도 발휘를 하면서 유지할 수 있게 2,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보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저는 9월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7월, 8월이 너무 중요한 달인 거예요. 7월, 8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2달 동안 준비를 진짜 잘해서 뒤에 제 리크루팅 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크루팅 9월 배출 명단들은 10월부터 진짜 일을 시작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 단계를 7월부터 저랑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걸 또 구분하냐면 웰스파를 가지고 나랑 더 뛸 건지 웰스파를 가지고 뛸 건지 그럼 8월에 BR 마감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9월 웰스파로 BR 마감을 해서 뛸 건지를 저는 제가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달밖에 없는 시간 동안 사업 설명을 진짜 잘해서 8월에 BR 마감을 하고 9월에 사업자 유지를 웰스파로 할 건지 아니면 웰스파로 9월에 마감을 해서 사업 스타트를 10월에 할 건지 그걸 제가 판단을 하고요. 제가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그들은 제가 제 명단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제 명단에 본인들이 있는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하고 8월에 BR 마감을 해서 9월에 같이 뛰어볼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는 320 패키지를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LOI 마감을 하는 걸 제시를 할 거고 그래서 TR 프로모션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9월 본 판매 때 BR 마감을 하실 분들은 저는 7월, 8월 나랑 임상을 내자라고 제시를 해서 TR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사장님들. 저 두 줄이 뭐냐면요. 결론은 뭐냐면 둘 다 TR 프로모션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뛰든 내가 TR 프로모션을 해서 임상을 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7월, 8월, 9월에 GV를 채워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과 7월, 8월, 9월을 함께 해서 10월부터는 그 누가 됐든 나와 함께 내 팀에서 같이 실전으로 뛸 수 있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저만의 3개월의 리크루팅 명단이고 그런 액션들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TR 프로모션을 시작하고요. 그렇게 제 3개월 GV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룹이 외치는 3,000포인트를 저는 저만의 기준으로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고 있고요. 제가 리크루팅 명단과 일주일 동안 한 것들을 사장님들한테 한번 제가 일지 쓴 걸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은정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이거 명단 쓰다 보니까 정보 플랫폼으로 만나신 분들이에요. 당근으로 관리를 시작했고요. 10회를 티켓팅 하셨어요. 10회를 티켓팅 하셨고 TR미 LTO 때 저한테 티켓팅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TR미를 주셨는데 효과를 정말 1도 못 봤어요. 정말 하나도 못 봤고요. 다 사장님들 생각해 보시면 TR미를 80만 원 주고 먹었는데 한 달 동안 효과가 1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TR 프로모션 다시 하자, 나랑 사업하자, 웰스파 유통해보자 라고 말을 못 하시는 사장님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저는 TR미가 왜 효과를 못 봤는지 정확하게 다 찾아줬어요. 제 탓이 아니었거든요. TR미 탓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다시 관리를 시작하고 TR 프로모션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한 달이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TR미로 저는 50대 분들은 다 TR90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길게 잡으면 5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5개월의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관리를 시작하고 TR과 같이 함께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만난 첫날 TR 프로모션이 나갔고요.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했겠죠. 자, 이 페이지의 주황색은 전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분들과 소통해 본 게 아니고요. 이 주황색의 생각을 이미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언니를 통해서 웰스파 5개를 소개받을 거고요. 저 웰스파 5개, 웰스파 하나가 400포인트잖아요. 5개 나오면 2000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웰스파로 9월에 LOI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7월, 8월을 매주 만나서 이 언니랑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루미스파를 저번 주에 유통했고요. 세종대 세미나에 초대를 했어요. 매주 만나면서 어쨌든 저한테 매주 관리를 받으시니까 매주 관리를 받을 때마다 1시간 동안 웰스파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 얘기하는 게 지금 사지도 못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뭔가 밀당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사야 돼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걸 좀 많이 내려놓는 대화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렇게 저만의 전략을 가지고 이 주황색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검정색 액션들을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언니한테 웰스파 5개를 소개를 반드시 받을 건데, 제가 이분들한테 어떻게 다 이야기했냐면 웰스파 소개 좀 해주세요. PR 되시고 웰스파 소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웰스파가 뭔데 하다 보니 웰스파를 너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우리 엄마는 살게 라고 이야기해요. 나랑 우리 엄마 사면 웰스파 한두 개만 더 소개받으면 5개가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무언가 내가 만나는 저 사람 입에서 나는 살게 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 이분은 전신관리를 저한테 30회 티켓팅 하셔서 26회 차에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내일 만나거든요. 이분은 저를 만난 첫날 TR90을 드셨고요. TR미 LT 올 때 TR미도 드셨어요.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50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달만 드셔도 진짜 살이 쭉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제 소비자들은 체형이 다 저랑 비슷하세요. 마른 사람들 살 빠지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비하다고 생각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유지로 TR90을 먹거든요. 그래서 TR90을 드시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TR90을 2년 먹고 TR미를 한 달 먹고 체지방률 지금까지 8% 빠졌어요. 제가 선체험 때 TR미 한 달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TR미를 안 먹었는데 제가 선체험할 때 체지방률 31%였는데 지금 체지방률 23%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제가 TR90을 2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TR90을 먹으면서 좀 세팅해놓은 내 몸이 TR미가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는 내가 그러면 TR90을 2년 먹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요번에 다시 TR90 프로모션을 시작을 하셨고요. 무릎이 안 좋으세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서 저는 이 언니가 되게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되게 멋있고 되게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저는 웰스파 10개로 대리점 마감을 하고 싶고요. 이분은 8월에 대리점을 마감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를 활용을 해서 9월 LTO 전에 LOI를 마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신 분이고요. 이분은 당근으로 만났고요. 당근으로 만났는데 굉장히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주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고 이분의 식품을 뺀 모든 디바이스를 다 구매를 하셨고 루미스파를 3대 소개를 하셔서 부스트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루에 1시간씩 발바닉을 쓰고 계시고요. 저를 만난 달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로 2,000포인트가 나왔어요. 2,000포인트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분을 대리점 마감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가 나온다고 대리점 마감을 시키는 편은 아니고 제가 이분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일을 하고 교육을 받고 싶다는 마인드가 없으셔서 그냥 그날은 패스를 했었고 제가 대신 어떤 거라고 했냐면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을 엄청난 인상을 내드리겠다라는 생각, 일념으로 인상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분한테 웰스파 20개를 보고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 웰스파 20개 중에 10개는 이분이 하시고 10개는 이분이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하면 이분 서클에서 웰스파 20개가 나가서 이 사업이 진짜 할 만한 사업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제 9월의 목표예요. 소개한 사람을 제가 인상을 진짜 제대로 내고 있고요. 7월에 제안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마음이 없다 하셔서 9월로 패스를 한 상태고 웰스파를 본인 10개 소개한 사람 10개로 마감을 하는 거고요. 마감을 함과 동시에 일대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홍린희 씨의 9월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 최희정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저한테 지금 20회 티켓팅을 하셔서 지금 한 17?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TR90과 함께 시작하셨고요. 첫날 거의 한 1,500포인트를 구매하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 뉴스킨 너무 좋아하는 매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듣고 오신 제품을 다 구매를 하시는 편이고요. TR90을 하면서 요번에 TR미 프로모션을 동시에 시작해서 지금은 먼저 구입해 놓은 TR90과 요번에 구입한 TR미를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임상이 나오기 시작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얼굴도 너무 좋아지셨고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이분 웰스파 10개 보거든요. 자매가 굉장히 많고요. 자매가 굉장히 많고 주변에 골프를 치시는데 골프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다 여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웰스파 10개를 보고 있고 그렇게 이분도 9월에 사업자 마감을 해서 이분을 그 앞에 소개해 주신 분이 같이 팀으로 이끌고 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걸 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가 김은희라는 분인데 이분도 당근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이분이랑 앞에 분이랑 이름이 바뀌었다. 이분이 일하는 곳이 여자가 100명이 넘는데요. 50대 여자가 1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상체 얼굴 저한테 10회 티켓팅해서 지금 7회차 이 정도 내고 있는데 저는 이분한테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어떻게 했냐면 웰스파를 저한테 5명만 소개해 주시고요. 그 5명이 구입한 걸로 언니는 웰스파를 그냥 구입하세요. 라고 사업을 전달했어요. 막 이 사람과 교육을 하고 막 이런 리크루팅 명단으로 보는 편은 아니고 소개를 해서 언니만 웰스파를 그냥 쓰셔도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전달을 해서 이분도 웰스파를 굉장히 체험을 기다리고 계신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변에 직원이 많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분도 웰스파 5개나 10개 정도는 유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쓴 명단에 한번 이 김은희라는 사람의 뒤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정성을 다해서 사업을 전달했을 때 이 사람한테 웰스파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개수를 전부 적으세요. 제가 제 동생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제 동생이 뉴스킨을 시작하고 제 동생 전화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뭐라 했냐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알잖아요. 저도 한 30년 본 동생이니까 내가 봤을 때 지영이 주변에 웰스파를 쓸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제 동생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7월 8월 지영이가 티아를 먹게 해야 돼. 우리의 목적은 웰스파야. 지금 얘가 티아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얘한테 있는 뒷 배경의 웰스파기 때문에 왜냐면 거절받고 전화를 피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엄마가 지영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 동생한테. 걔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조금 더 넓은 걸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하면 연락을 할 사람이 없고 내가 보는 건 솔직히 거절당하고 피해야 하는 걸 느끼고 할 때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볼 때 TR을 먹었을 때 반드시 효과를 보게 해줄 거고 그렇게 되면 지영이한테 있는 웰스파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좀 더 큰 거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장님들이 조금 더 큰 걸 보시려면 내가 이 사람을 명단에 써서 이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뒷배경의 웰스파의 개수를 한번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쉽게 말해서 이 언니를 리크루팅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이렇게 소개받은 저 10개 안에 한 명은 찾아내겠지라는 생각은 있어요. 한 명은 내 파트너로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10명의 명단 뒤에 있는 웰스파를 그러니까 적어서 더해보니까 거진 한 7, 80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100개니까 거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유통하면 100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리크루팅 명단 뒤에 웰스파의 개수를 한번 써보시고 10명의 웰스파 개수를 합해보시면 그게 좀 상상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저는 인스타를 하면서 다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웰스파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3분인데 이 3분이랑 연락을 한 지 2, 3년 된 것 같아요. 2, 3년 된 것 같고 그냥 뭔가 느낌? 왜냐면 외모도 인스타를 서로 하게 되면 외모도 다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의 마인드도 다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니치 파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저는 딱 이 3명이 제 웰스파의 리크루팅 명단입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고 중간중간 진짜 저랑 사업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뜬금없이 되게 자주 보내요. 이 김설아라는 분은 창원에서 화장품 매장을 하세요. 뭐 아리따움 이런. 근데 너무 능력이 좋아요. 너무 능력이 좋아서 유튜브부터 블로그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분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 제의를 너무 많이 받아오셨대요.
너무 많이 받아보시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하냐면 뉴스킨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웰스파 아이템 하나만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방법을 좀 바꿔서. 그래서 지금 뭐 제 스토리를 뭐 3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는 웰스파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봤을 때 그걸 좀 제안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고 이 파주 왁싱 이분은 제가 플랫폼 사업을 제안해서 한 번 저랑 통화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때는 왁싱샵을 안 하셨는데 얼마 전에 왁싱샵을 너무 예쁘게 오픈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리크루팅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이 사람한테 계속 스토리로 소통을 하다가 제가 저희 웰스파 나오는데 진짜 사업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DM을 보냈고 그렇게 웰스파가 뭐냐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사업 이야기만 막 하지 않고요 이렇게 막내딸 왜 이렇게 귀엽냐 이런 그냥 사소한 대화 되게 많이 끼워서 이야기하거든요 부담 없이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그냥 되게 쿨하게 마무리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전략이 있으니까. 한 번에 끝내야겠다 이게 아니고 한 5번, 10번 가지고 갈 전략이 있으니까 대화를 좀 가볍게 하는 편인데 이렇게 웰스파가 뭔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대화가 여기서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대화를 다시 보낼 거거든요. 그걸 TC 세종대 세미나를 초대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고 이 세 번째 분은 이분 제가 3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3년 전에 인스타 DM 소통해서 저한테 TR 문의를 했어요.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 사시는 분이고 그때 만났을 때 320만 원으로 비화를 마감할까 이분의 꿈이 작사예요. 작사가 노래 만드는. 근데 그때 이분이 선택을 한 게 300만 원으로 서울에 작사를 배우러 가는 걸 선택했어요. 뉴스킨 사업이 아닌. 그렇게 계속 인스타 인친이었기 때문에 소통을 하다가 제가 제 스토리에 지금 MBTI T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공감이 됐나 봐요. 저한테 그 스토리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T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진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잘 된 모습만 보여주니까요. 힘든 거 스토리나 인스타에 안 올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던지는 거예요. 제가 웰스파 스토리 앞으로 얼마나 많이 올리겠어요? 이거 진짜 꾸준히 보세요. 이거 보시고 이거 괜찮은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라고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8월 10일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웰스파가 저한테 8월 10일쯤에 올 거니까 그러면 그때 만나도 되니 저한테는 2주가량의 시간이 있어서 2주가량의 두세 번의 DM을 더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냥 호기심만 던져준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올리는 웰스파에 대한 내용 그러면 이제 저는 인스타에 웰스파 내용을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많이 올리겠죠. 이렇게 저는 약간 인스타를 타켓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앞에 명단에 홍인희 씨라고 제가 그분을 위한 인스타를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렇게 소개가 나오고 유지를 하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저는 이 3명을 리크루팅 하는데 인스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쓸 생각이거든요. 저만의 전략으로. 그래서 3명 중에 1명이라도 TC 세미나에 초대를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렇게 무언가 내 명단에 적으셨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플랜을 나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쇼더 플랜을 나가는 게 리크루팅 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되게 디테일하고 사소한 액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카톡 하나를 보내는 거, 커피 한 잔을 마시자고 하는 거, 밥 한 번을 먹자고 하는 거 대신 나는 오늘은 나가서 어디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와야겠다라는 전략이 있이 나가셔야 되겠죠. 그냥 나가서 커피만 마시고 오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웰스파 리크루팅 명단한테 TR을 넣는 거.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웰스파로 이 사람이랑 사업을 하고 싶다. 웰스파를 가지고 9월에 사업자를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확률 중에 1번이 저는 이번 TR 프로모션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장님들 왜 그게 어렵냐면 지금 당장의 걸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웰스파 지금 못 사잖아요. 못 사니까 그거는 TR보다는 말하기가 편한 거예요. 우리 9월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내가 8월에 써볼 수 있을 때 연락 한번 할게. 이 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9월에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너랑 꼭 사업을 하고 싶어. 8월에 리더들이 받게 되니까 체험을 8월에 할 수 있는데 그 8월에 체험하기 전에 너 나랑 임상부터 내자. 그러니까 너 나랑 TR하자. 라는 말까지 하셔야 리크루팅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지금 당장의 거를 지금 너 결제해야 돼. 지금 결정해서 나랑 뭘 시작해야 돼. 라는 생각을 내뱉는 게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운데 사장님도 더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무언가 이 사람이랑 나랑 연결고리가 지금부터 2달 동안 돼야 되잖아요. 9월 중순까지 연결고리가 돼야 내가 이 사람한테 웰스파도 소개 명단을 받을 거고 이 사람한테 내가 2달 동안 준비 과정도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달하실 수 있어야 하고 결제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간절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거절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거절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그건 별로 끝 이렇게 말고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거절하면 다른 사람을 찾는 건데 내가 이 사람 그래 얘는 9월까지 그냥 우선은 기다리고 명단을 좀 뒤로 미루자. A에서 B로 명단을 이동시키자라는 내가 딱 접을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대시를 해보셔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월, 8월, 9월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DM을 보내고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아, 또 거절하겠지? 그래도 뭐 그냥 다시 쿨하게 보내요. 왜냐면 또 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언제 뭐 내가 한 번 얘기해서 한 번에 리크루팅 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작은 현미밖에 없어요. 작은 현미 사장님은 한 번 얘기해서 한 번에 리크루팅 된 케이스거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번 얘기해서 리크루팅 된 사람은 박현미 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계속 대시하고 계속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거절당하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를 진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말을 뱉기 전에. 그래서 가볍게도 던졌다가 마무리도 졌다가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1시간을 관리하고 나왔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진짜 집중해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장님들 명단을 쓰셨으면 뒤에 웰스파 개수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일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명씩한테는 계속 뭔가의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카톡으로 안부라도 묻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명단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거든요. 제가 10명을 올렸던 명단이 지금 이 인스타에 3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명단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받은 DM으로 또 하나가 추가된 거고 이렇게 명단을 계속 추가하시면서 그들의 리크루팅 일지를 쓰고 그걸 스폰서와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미나에 초대까지 하는 거. 저희가 TC 세미나가 8월 9일 날 있잖아요. 그리고 티켓팅이 8월 3일 날 있고 TC 세미나에 내가 누구 한 명은 꼭 초대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 8월 9일이니까 한 2주 동안의 시간 동안 액션을 어느 전략으로 어느 스텝으로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나가야겠다라는 걸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오늘 내일이 돼보셨으면 좋겠고요. 8월 9일 TC가 끝나면 아마 이제 그룹의 웰스파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팀의 웰스파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웰스파로 체험을 다니면 되니까. 그러면 TC 세미나에 온 사람한테는 웰스파를 훨씬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C에 모두가 초대를 할 수 있게 내가 지금 리크루팅 명단 적은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일지까지 써가시면서 디테일하게 내가 해볼 수 있는 스텝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카톡 하나를 보내도 어떤 멘트를 쓸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결국은 고민의 싸움이고 내가 너무 고민이 많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사업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내가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 거 보니까 그래도 일을 일답게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또 일주일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다른 성과나 저는 또 이제 일주일에 사장님들보다 먼저 갈 거 아니에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가 또 일주일 동안 한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걸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와 이제 화면 다 켜주셨네. 우리 홍선 사장님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 현미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타이밍이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그 한 명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현아 사장님이랑 지훈 사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런 것도 다 느껴졌고 그리고 현아 사장님이 진짜 사업을 정말 똑똑하게 잘하신다.
그 생각 너무 많이 했고 너무 배울 게 너무 많다. 진짜 그래서 이번에도 주신 숙제 또 생각해 보고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되게 어렵고 10명을 쓰면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강의 들으면서 '어 맞다. 명단에서 내가 맨날 저 사람을 보면서 저분 내가 웰스파 나오면 나 가려고 했는데' 그랬던 분이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가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내주신 숙제를 꼭 해서 다음 주에 또 얻어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혜정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두 분 강의를 들으면서 저를 이제 쭉 돌아봤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리더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지속, 반복, 열정, 몰입인 것 같거든요. 뭐 풀푸도 마찬가지고 그것 역시도 지속, 열정, 반복 이런 모든 것들이고 리크루팅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이제 뭐 현아 사장님이나 현미 사장님이 했던 여러 가지 막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저도 이제 그 단계는 여러 부분들을 이제 다 압축해서 그냥 리크루팅을 하기 위한 여러 그냥 내가 하는 액션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딱 정리가 돼 버리니까 그를 만나서 뭐 제품 얘기를 하고 웰스파 얘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챌린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초대를 하고 결국에는 그냥 리크루팅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크게 잡고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해 봐야 되겠다.' 그냥 후회 없이 또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심플하게 가야 되는 게 요번 리크루팅 반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해 봐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다시 겪으면서 또 한 사람을 또 앉혀 보고 하는 것들을 '나 스스로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동일 사장님 어떠셨어요? 다 들으셨나요? 저는 듣다 안 듣다 해갖고 뭐 집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항상 좀 와닿았던 말이요. 제가 요즘 항상 많이 드는 생각이 제 스스로 좀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걸 뭐 공론화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채워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 리크루팅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었어요. 저 역시 또 제가 리크루팅 했던 사장님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지속, 반복, 열정이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오늘 가장 강의 중에 와닿았던 것도 지속, 반복, 열정을 지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또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또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다시 더 미친 듯이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화이팅 해주세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김지현 사장님 어떠셨어요? 현미 사장님 리크루팅 일지 하시면서 한 거 되게 인상 깊었고요. 저도 스폰서님 따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 앞부분에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리크루팅이 됐을 때는 무조건 그룹 시스템에 그냥 넣어주는 편. 그래서 뒤에 제가 하는 것보다 앞에 하는 게 좀 많은 편. 이게 제품을 유통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전 상담을 되게 강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정은 그가 하고 번복이 별로 없어요. 유통을 할 때, 제품 유통을, 그러니까 이건 세일즈 할 때도 이거 제가 옹진에서 세일즈 할 때 되게 강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상담이 강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전달을 한 걸 받은 사람의 생각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전 상담을 되게 강하게, 클로징보다 더 강하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리크루팅을 할 때도 저는 그룹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를 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 사람이 LOI를 통과함과 동시에는 그룹에 있는 트레이닝 시스템에 다 넣어주는 편이고 신규가 아닌
사장님들은 이제 사장님들 저랑 시스템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다 데리고 다녀요. 팀을. 그래서 풀푸도 웬만하면 제가 운영하는 반으로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걸 팀 트레이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제 파트너들은 다 여기 들어와 있고 아닌 파트너들은 다 회원 사장님 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활용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고 그렇게 무언가 저는 이제 저만의 프로세스가 좀 있으니까 사장님들도 디테일하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해드린 게 되게 풀었어서 그렇지 관리할 때 전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관리할 때 할 수 있는 말들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 일주일 동안 리크루팅 하는데 진짜 또 온 우주의 에너지를 쓰셔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제가 출석부 대신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들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민 사장님 수고했어요. 제가 강의 감사합니다. 김동훈 사장님 다시 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